34번부터 38번까지 여기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그래서 34번 보시면 제품 팔고 세금 계산서죠. 그러니까 매출의 과세, 그다음에 1등 상사, 전자는 부. 그리고 금액 없는 거는 큰 거는 1000만 원 하시면 되고요. 작은 거는 얼마로 할 거예요? 100만 원으로 할 거예요. 지금은 금액이 작으니까 얼마로 하세요? 100만 원. 일단 제품 매출이 360, 그 다음에 세금이 36만 원. 그 다음에 먼저 받은 거는 없으니까 100만 원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음 받았죠? 어음 받았다. 무슨 어음? 받으러. 296만 원. 원래는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그냥 금액은 그렇게 두 가지로 통일할게요. 그 다음에 35번 원재료 샀죠? 매입 과세에, 그 다음에 대한산업부 차변의 원재료 1800, 그 다음에 세금 180, 현금 80, 외상 900, 어음 1000. 다음에 36번. 36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장 직원용. 그래서 매입 과세 기린 부 500번대 복리 후생비 200, 그 다음에 세금 20. 왜냐면 거기 보면은 공급가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세 뭐요? 별도. 그 다음에 미지 급금 220. (3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입. 그래서 보시면은 수입 나오면 제가 맨날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거래처는 어디요? 세관. 그다음에 부가세만 회계처. 그래서 보시면 매입의 수입, 그 다음에 산요사로 쓰시면 안 돼요. 무슨 공항이요? 인천공항. 그 다음에 전자는 부. 사변의 원재료도 쓰시면 안 돼요. 세금만 쓰는 겁니다. 세금 얼마래요? 1500. 뭘로 줬대요? 현금. 그래서 수입 나오면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글자. 두 줄. 두 개. 그 다음에 3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출. 그래서 보시면 우리 수출 나오면 무슨 일이죠? 선적일.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무슨 일 기준?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기준환율하고 최종환율. 그래서 보시면
매출의 일단 수출이고요. A, B, C. 그 다음에 이 문제 나오면 이 문제는 차변 먼저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원화로 환가했대요. 환가한 게 얼마죠? 600이죠? 근데 계약금이니까 먼저 받았죠. 그래서 먼저 받았다. 무슨 금? 선수금. 그 다음에 2만 달러는 9월 30날 받기로 했는데 선적일로 봐야 돼요? 잔금일로 봐야 돼요? 선적일. 그래서 선적일이 9월 10일. 그 다음에 무슨 환율로 봐야 된다고요? 기준환율. 얼마 나와요? 1240원. 그래서 2만 달러 곱하기 1240원 하시면 2480만 원 나와요. 2480. 근데 이거는 지금 받아요? 나중에 받아요? 나중에 받죠. 그래서 외상 매출.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 매출 3천 얼마요? 80. 쉬운 문제는 아닌데 못 풀 문제도 아니에요. 한 두세 번 해보시면 어느 정도 틀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39번부터 43번까지 여기는 일반 전표입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39번 당사는 이사회 결의로 신주 10만 주를 한 주당 500씩원에 발행하고 전액 보통예금 계좌로 납입받았으며 신주 발행 비용 요거 맞추시려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자본금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보통주하고 무슨 주요? 우선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가증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비용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 뭐 해라? 더해라. 일단 대변의 자본금 거기 보시면 10만 주에 500원이면은 5천만 원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5,100.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썼죠? 150 썼죠? 네. 그러면 결론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왜냐면 100만원 이익 난 상태에서 150 썼죠? 우리 주식으로 손해본 걸 뭐라 그래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얼마 손해봤다? 50만원. 일단 적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래 이익이 얼마 났다? 100만원. 근데 얼마 썼죠? 네, 150만원 사용했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손해 얼마예요? 5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이익 난 건 뭐라 그런다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 손해 본 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다음에 4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출장비. 지금 문제는 답을 다행히도 주셨어요. 원래 출장비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장비는 가지급금. 갔다 오면요. 네, 여기 교통비. 그래서 이분 20만원 드렸는데 얼마 쓰고 왔죠? 16만원. 그래서 여비 교통비. 그 다음에 얼마 남겨갖고 왔어요? 그건 현금 처리할게요. 그 다음에 대변에 가지급금 20만원인데 요거 꼭 쓰세요. 김성진. 일단 정리 먼저 하시고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 거래처를 써야 된다고 설명을 못 드려요. 왜냐면
거래처 써야 될 때 있고 안 써야 될 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김성진이라는 이름을 쳤을 때 있으면 거래처 잡는 거고요. 없으면은 생략. 근데 왜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리냐면 시험 문제가 거래처를 써야 맞을 때 있고 안 써도 맞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쓰는 게 어때요? 네, 더 편하겠죠. 왜냐면 안 쓰면 틀리는데 쓰면 무조건 맞잖아요. 그래서 가지급금 나오면은 거래처를 적어주세요. 근데 저도 이거는 100%라고 설명을 못 드려요. 왜냐면 답지가 오락가락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적는다라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1번은 왜 냈냐면 이거 장난치려고 낸 거예요. 일단 외상매입금이 100만원인데 외상매입금은 누구 거죠? 대한부품. 그 다음에 받으러 오면 누구 거예요? 대한상사죠. 이 거래처 틀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급하게 넣다 보면 이 두 가지를 잘못 넣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때문에 만든 문제입니다. 그리고 왜 상거래가 아니죠? 교환을 했는데 외상매입금이 되려면 상거래해야 되죠. 맞죠? 근데 받으러옴 지급어음 되려고 그래도 무슨 거래 해야 돼요? 상거래. 그럼 당연히 틀리죠. 당연하죠. 그렇죠. 지문에 있는 거면은 있는 걸로 쓰세요. 네, 없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요걸까 저걸까 고민을 하는 거지만 지문에 있는데 그거를 내가 임의로 고친다? 그러면 내시는 분이 생각한 거랑 완전히 반대로 푸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지문이 1순위예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는 게 2순위. 그 다음에 42번은 별표 2개. 요거 맞추시려면 요거 기억해야 돼요. 유가증권에는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지금 문제가 처분이잖아요. 비용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해라.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단기 매매 증권이 원래 300짜리였어요. 근데 얼마에 팔았죠? 270만 원에 팔았죠. 그 다음에 통장으로 받았는데 270 받을 때 얼마 빼고 받았죠? 8만 원. 그래서 262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 그래서 처분, 손실. 일단 적으시고. 그래서 보시면은요,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0만원짜리 270에 팔면 얼마 손해? 30만원 손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손실 나면 손실에다가 뭐 하는 거라고요?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쓰셨죠? 네, 8만원 썼죠? 그래서 결론은 38만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손실. 이라고 연결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4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천징수. 그래서 우리 원천징수 나오면 항상 두 가지예요. 줄 때는 예수, 받을 때는요 선납. 제가 이거 자주 적죠. 네. 그러면 나올 확률이 어떤 거예요? 높은 거예요. 제가 이것도 자주 적죠. 그럼 이것도 나올 확률이 뭐한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요. 차변에 선납세금 14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통장으로는 얼마 들어왔어요? 1086만원. 근데 이 돈이 들어온 이유가 우리가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었어요. 얼마짜리요? 1000만원. 그래서 이자를 얼마 받았다? 100만원 받았다. 그리고 이거 왜 14만원이냐면은요. 우리 이자 배당 몇 프로 뛴다 그랬죠? 네, 14%. 그래서 저기 100만원에 14% 계산했다라고 연결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44번부터 어디 갔냐? 저기까지구나. 48번까지 48번까지 메인 매출 점표입니다. 그래서 10시 8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또 풀어보세요. 44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내국신용장. 우리 내국신용장 나오면 뭐죠? 영세죠. 그래서 팔았으니까 매출의 영세. 대한무역부. 제품 팔았다.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700이 아니고 1000. 그 다음에 700만원은 뭘로 받으셨죠? 어음 받았죠. 그래서 무슨 어음? 받을 어음 7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하셨다? 네, 외상으로 하셨다. 그래서 뭐예요? 외상 매출 300. 그리고 분기 잘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계속 풀어보고 이상한 거 계속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4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원재료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 끝쪽에 세금 계산서. 그래서 결론은 원재료의 세금 계산서예요. 그러면 매입의 뭐세요? 과세. 그래서 매입과세고, 거래처는 하나전자, 전자는 부. 저변에 원재료 1억 10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100. 그래야 얼마 되죠? 네, 1억 2100 되죠? 그 다음에 대변에 돈은 2200만원은 계약금이 있었대요. 그래서 선급금 얼마요? 2200. 그 다음에 9000만원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인터셉터랑 그 다음에 배서. 배서 나오면 무슨 어음? 받으러음. 받으러음 9000. 근데 이거 누구 거예요? 네, 인터셉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표로 지급했대요. 네. 무슨 예금? 당좌 예금. 얼마요? 900. 그리고 저기 뭐냐, 마지막 금액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잡아줘요. 항상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건 항상 기본적으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몇 cc요? 네, 2000cc. 그러면 몇 cc 넘었죠? 네, 1000cc 넘었죠? 1000cc 넘었으니까 뭐예요? 불공이에요. 그래서 매입에 불공. 그리고 불공 되려면 꼭 누가 나오셔야 된다? 네, 세금계산서. 그래서 지금 세금계산서 있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금호 렌터카. 전자는 부. 그 다음에 차변에 우리 빌리는 거 뭐라 그러죠? 임차료. 그리고 우리 헷갈릴까봐 거기 임차료라고 써주셨어요? 안 써주셨어요? 써줬죠. 그래서 800번 때 임차료. 그 다음에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불공은 합친다 그랬어요? 나눈다 그랬어요? 네, 합친다. 그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220. 그 다음에 지금 주기로 했어요? 다음 달 10날 주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 주기로 했죠? 그래서 결론은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래서 안 줬으니까 뭐예요? 미지 끝.
이런 식으로 연결 되시면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것도 보시면 4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품 세금 계산서. 원재료의 세금 계산서면은 매입 과세고요. 제품의 세금 계산서면 뭐예요? 매출의 과세예요. 그 다음에 영통부. 제품 팔았다.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얼마치 팔았다? 7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0%니까 70. 그 다음에 계약금 받은 거 무슨 금? 선수금 받을 숫자니까 50. 나머지는 어음 받았대요. 무슨 어음? 받으러 720. 그 다음에 48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계산서. 그래서 이 문제 불공으로 푸시는 분들은 아직 이해 못한 거예요. 뭐를 이해 못한 거냐면 우리 불공이 되려면 꼭 누가 나와야 된다? 세금계산서. 근데 지금은 세금계산서예요? 계산서예요? 계산서는 무조건 뭐라고요? 면세. 그래서 매입에 면세에 성일부. 차변에 800번대 접대비 30만원. 외상으로 샀으니까 미지 극. 그리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매출처라고 나오면 몇 번대? 800번대. 매입처라고 나오면요? 500번대. 이거 틀리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왜 계속 하냐면 저도 경험해봤고 많은 수강생분들도 경험해봤고 이 시험 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계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몇 점으로 붙었을 때? 70점. 예전에 70점으로 붙으신 분 놀러 오셨길래 물어봤어요. 어땠어요? 그랬더니 온몸에 닭살 돋는데요. 왜냐면 기분이 너무 좋으면 닭살 돋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참고로 전 1점 차이로 떨어지고 한 달 동안에 새벽 3시 전에 잠잔 적이 없어요. 자려고 누우면 그 아깝게 틀린 문제가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녀요. 그 다음에 49번부터 저기 53번까지 요거까지 풀고 실 거예요. 여기 일반 전표입니다. 그리고 모르겠는 건 비워두세요. 여기 조금 어려운 게 한두 개 정도 있어요. 49번은 별표 3개. 이건 나오면 전산 세무 중에서도 상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답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대손세 공제를 받은 바 있다. 지금 문제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통예금 880, 그 다음에 우리 전기에 대손 발생하면 무조건 뭐라 그랬죠? 네, 대손 충당금이라 그랬죠? 근데 여긴 그렇게 처리하면 틀려요. 대손 충당금 800,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얼마요? 80.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 분들이 푸신 거는 이 버전으로 푼 거예요. 대손세 공제를 받은 바 없다. 그러면 보통예금 880,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880. 설명은 드릴 겁니다. 일단 적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 버전이 두 개라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시험 때 완벽하게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대손세 공제의 뜻이 뭐죠? 대손의 뜻이 뭐예요? 네, 못 받은 돈.
세액은 세금. 공제는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세금을 못 받아서 더했어요? 뺐어요? 뺐어요. 뺐는데 다시 뭐를 받은 거죠? 돈 받은 거죠. 그러면은 돈 못 받아서 세금을 뺐는데 돈을 받았어. 그러면 뭐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바 있다라고 나오면은 10%만큼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풀었었던 거는 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바 있다 없다? 없다였어요. 지금까지 다 푼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푼 거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바 없다의 문제였습니다.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50번.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이유는 하나 기억하는 것도 우리 솔직히 지금 편하진 않잖아요. 근데 두 개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5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사채.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통 예금으로 4,810만원 받았대요. 거기 써 있잖아요. 근데 이 사채가 원래는 얼마짜리죠? 5천만원짜리. 그러면 내용은 5천만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했다? 그러면 싸게 발행했다, 비싸게 발행했다? 싸게.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90.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비싸게 발행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비싸게 발행한 건 뭐라 그래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정리하시고 또 시작해서 사채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비싸게 발행했냐 아니면 어떻게 발행했냐, 싸게 발행했냐. 그 다음에 51번 5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저기 등록세랑 수수료. 그래서 우리 등록세는 말 그대로 등록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내는 세금입니다. 근데 이거 매입 시의 부대 비용 아니죠? 그러면 그냥 세금과 원가예요. 왜냐면 처리할 수 있는 개정 과목이 세금 관련돼서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10만원은 또 뭐 줬죠? 수수료 줬죠. 우리 주는 수수료 뭐라 그래요? 수수료 비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얼마 줬어요? 1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뭐요? 현금. 얼마 줬다? 20만원. 근데 왜 이렇게 처리하냐면 이건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에 맞춰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2번 5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리고 원천징수. 제가 금액이 작으면 얼마로 볼 거라 그랬죠? 100만원으로 볼 거라 그랬어요. 얼마로 볼 거라 그랬어요? 100만원. 그래서 우리 대손충당금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둘 다 가운데 무슨 글자 들어갔죠? 충당 들어갔죠? 그래서 충당 들어가면 무슨 법? 보충법. 그래서 결론은 둘 다 무슨 법이다? 보충법이다. 그걸 가지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퇴직금으로 300만원을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금액 작은 건 100만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 있는 거예요? 100만원. 근데 우리 퇴직금은 지금 얼마 드렸죠? 300만원 드렸죠. 그러면 얼마 부족해요? 200 부족하죠. 부족한 거는 퇴직급여 처리예요. 이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은 적으시고 얼마가 부족하다? 200.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 돈 줄 때 세금 띄는 거 뭐라 그랬죠? 예수.
세금 얼마 떼었어요? 11만. 그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에서 줬다? 보통 예금 289만. 네? 네. 제가 그랬잖아요. 금액이 거기 없죠. 금액이 없으면 금액이 큰 거는 얼마로 통일할 거라고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금액이 작은 건 얼마요? 100만 원.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찾아야 돼요. 거기 써 있잖아요. 조회하라고. 원래는 찾아야 되는데 지금 못 찾으니까 금액 크면 1,000만 원, 금액 작으면 얼마요? 100만 원. 일단 적으시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이제 이거는 많이 풀어봤죠. 그래도 그나마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부족하면 대손상각비 아니면 뭐예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족하면 무조건 무슨 급여밖에 없어요? 퇴직급여. 그래서 모자른 것만큼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요? 보충법. 그 다음에 5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토지. 토지 만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자산? 유형자산. 그게 힌트예요. 그래서 대변의 토지가 2,300짜리인데 4천만 원에 팔았어요. 네. 그럼 4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500만 원은 뭐요? 매상, 매입금하고 상계처리. 그러니까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안 주고 안 받겠다. 그 다음에 부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으로 들어왔죠? 보통 예금 2,500. 왜냐면 얼마에 팔았다고요? 4천에. 그러면 2,300짜리를 4천에 팔았잖아요. 비싸게 판 거예요? 싸게 판 거예요? 네. 비싸게 팔았죠? 유형자산 무슨이? 처분이.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45분에 그 뒤에 것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